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 초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초아 10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의 매출 미스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지금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나스닥 장이 좀 떨어졌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장 외 거래이기 때문에 오늘이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TV 방송에서 말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매출을 잡았을 때 이제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배송을 조금 이제 먼 곳을 먼저 하고 유럽 같은 국가들은 배로 배송하면 거의 한 달이 걸리니까 그런 데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중국 내수에서 또 이제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한 분기 실적을 꽉꽉 채우는 모습 보여줬는데 상하이의 공장이 좀 가동이 되면서 지금 네네네.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불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졌고 그 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도 좀 안 보이고 또 중국 내부에서는 사실 테슬라의 매수가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맞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분기 실적을 과연 이제 예측치에 맞게 채웠는지를 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이제 배송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또 따로 해서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온 결과를 보면 로이터는 물류 문제 때문에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매출 예상치도 하회했다고 말했다. 제가 그 화요일 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문제로 인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순이익은 이제 차량 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랐지만 매출이 예측치보다 하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예측치를 이제 좀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좋지 못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좀 제대로 빠진 적이 없었던 고성장 주였어요. 그렇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이제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좀 고성장을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키면서 지금 성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장외 거래로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표가 거의 새벽 5시쯤 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스닥 장이 전부 종료가 된 후에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모습은 이미 그 전 분야인 거죠. 거의 이제 사람들이 매수 매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그 전날에 관한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이제 이 테슬라의 어닝 미스에 관한 것들은 이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쯤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무슨 영향력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사실 이때 문제죠. 이게 1시간봉이고요. 우리 5시쯤을 볼 건데요. 지금 테슬라의 그 실적 발표가 이때 5시쯤 났습니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닝에 대한 좀 기대감 같은 게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들이 볼 게 많이 없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OMC가 11월 2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 전후로는 이제 사실 말을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75bp를 할 것이라는 뭐 확실함은 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할 만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이런 기업의 실적에 기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좀 모습이 빠지는 모습으로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빠질 수 있으니 매수는 좀 참아주세요 라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사실 이 1시간 봉상으로 조금 상승봉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사실 이탈을 한 거죠. 이탈을 하면서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노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이제 28.9K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과연 잘 지켜주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에 지금 나스닥과 굉장히 커플링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황이 사실 조금 후에 이제 좀 나오죠. 또 이제 우리 선물 시장이 좀 열리고 나서 이제 아마 나스닥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보이면 비트 역시도 좀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본장이 개장이 되면 아마 어제 이제 어닝 미스가 난 것들이 조금 뒤늦게 조금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사실 같이 또 살펴보셔야 하는 게 위믹스죠. 위믹스가 위메이드가 지금 방금 주가를 보니 지금 한 7%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위믹스가 사실 올리고 싶어 했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위믹스가 11시에 오늘 11시죠. 오늘 11시 기준으로 사실 입출금이 좀 정지가 됐습니다. 입출금 정지가 됐는데 이게 사실 메인넷 업데이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입출금이 정지가 되면 당연히 좀 가두리 펌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량이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김프가 10% 이상 끼는 것도 봤거든요. 김프가 많이 끼면서 좀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메이드의 상황이 좀 좋지가 못했어서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짚어드렸어요. 이미 익절 한번 하고 지금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메인넷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제 네오나 퀀텀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중국계 코인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원인들입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바이낸스의 채굴자 지원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닝 이런 것들 자체가 우선 채굴자들을 조금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플러스로 저스틴 선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번 달 내로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이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시진핑이 3연임으로 인해서 부양책을 조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중국계 코인이죠. 가스가 조금 달려줬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르는 게 알아도 가스 같은 건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0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총이 적고 1000억 미만인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호가창이 굉장히 얕아서 한 번에 같이 좀 매수 매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중국계 코인 중에 돈이 좀 들어오고 위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우선은 퀀텀과 네오 그리고 아발란체, 이오스 이렇게 네 가지 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등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매집봉이고요. 지금 보시면 매집봉이 계속 몇 번이나 일어났어요. 지금 매집봉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저점이죠. 이 손익비 관점 측면에서 이 전에 떨어졌던 부분까지는 빠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굉장한 접점 부분에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게다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이다에 대한 이제 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형성이었던 여기 17.5K까지 갔을 때 있죠. 이때의 가격과 지금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때의 가격보다 만약에 더 빠졌다면은 이제 이 아래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죠. 하락 지지가 어디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이다 같은 건 이것보다도 더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네오나 퀀텀 같은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이 추세 여기까지는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네오의 가장 최저점은 10,000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10,000원 선을 꼭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트가 다시 곤두박질을 쳐도 가장 저점 부분이 여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위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위로는 이만큼이나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익비 관점에서 지금 타점이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퀀텀 역시도 그렇고요. 이 두 개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계 코인들은 사실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플러스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스닥 장이 아마 이번에 열릴 때 선행이 되어서
생각보다 많이 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저의 관점으로는 아마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가 저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기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선행 지표상으로 보기에도 좀 비트가 한번 빠져줬던 자리에서 여길 맞고 그냥 튕겨져 올라갔다고 판단하는 게 더 조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라면 여기 자체로 또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바닥을 조금 다지고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마도 지금 입장에서는 손익비가 좋은 아이들 위주로 좀 꼽는 것이 좋고 리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올라간 것들보다는 바닥권이 이제 조금 사실 별로 안 남았던 그리고 지금 이 최저 기간이라고 최저 바닥이라고 판단되는 것보다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 위주로 좀 꼽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빠졌던 부근 아니면 혹시 지켜주고 싶어하는 부근이 사실 생각보다 이제 별로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매집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기관이나 세력들이 올려주고 싶어 할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 중국 계열 코인들 특히 네오와 퀀텀을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뭐 아발란체 역시도 그렇고 이렇게 이오스까지죠. 이렇게는 정말 괜찮은 코인이다. 그리고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다는 사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이상으로는 사실 500원까지는 이제 아마 지켜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여기에 라인을 좀 깼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패닉으로 좀 더 빠졌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는 사실 빠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있고 여기 라인 보이실 건데 이 500원 아래로는 빼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세력들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자꾸 가벼운 아이들 위주로 오르거든요. 그 이유가 바이낸스가 지금 제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가 지금 제로 수수료를 정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유동성을 바이낸스에 뺏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유동성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업비트나 한국 계열에 있었던 뭐 빗썸 같은 곳들은 유동성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너무 무거운 아이들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시총이 굉장히 가벼운 1000억대나 1000억 미만인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그냥 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래대금이 좋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토스 같은 거 탑승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것 모두 확인해 보시고 전 영상이랑 오늘 영상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맨날 주말에 장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금요일날 장세가 중요해요. 금요일에 있었던 장세가 대부분 이제 주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주말의 장세가 좋게 되려면 결국에는 금요일날 장세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조금 어닝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이 되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릴 건데 방금 드렸던 이제 중국 계열 코인들이죠. 그런 것들 추천이 나갈 건데 추천을 저녁이나 밤에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장세를 보고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타고 오시면 지금 제가 솔직히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제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예측 또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 관점들 같이 받으셔서 이제 매수매도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플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들어오기 귀찮아요 라고 하시면 어플에 들어와서 시황을 보셔도 정말 매수매도 타점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촉박!